코너 땅이에요, 잘 보여요, 뭐 이쁘게 지었어요, 그런 말만 듣고 그 건물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 결국에 그 건물이 땅의 기반으로 세워진 건데 용적률 건폐율이나 법령에 따라 거기에 맞게 잘 한 건지 본질적인 걸 봐야 돼. 본질적인 게 뭐냐, 결국에는.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쇼츠인가를 봤어요. 그래서 빌딩 관련된 거는 저도 업계에 있으니까 많이 보는데, 그냥 부동산 하는 유튜버예요.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일부는 이제 건물로 쓰고 있고 일부는 이제 주차장인 거야. 근데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건물이 그 대로변에 있는 뒷건물이었던 거지. 그 앞에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 거기는 조금 이제 오픈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시성이 좋으니까 조금 고민해 볼 만하다. 틀린 말은 아닌데, 건물을 사서 디벨롭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말만 듣고 그 건물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중개사가 뭐 모르고 그냥 떠들어라 그걸 욕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니까 어필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어필만을 듣고 땅을 사는 사람은 추후에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니 건물을 살 때는 코너 땅이에요, 잘 보여요, 뭐 이쁘게 지었어요, 이런 깊이가 좀 얕은 장점만 가지고 그 건물을 사면은 위험합니다. 특히 그런 장점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장점 때문에 비싸요 라고 한다면 더더욱 안 되겠지. 건물을 살 때 뭘 봐야 되냐면 본질적인 걸 봐야 돼. 본질적인 게 뭐냐, 결국에는 땅이에요, 땅. 건물이라는 거는 땅이랑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건축물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건축물이라는 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결국에 낡으면은 대수전도 하고 좀 크게 보면 재개발도 하겠죠. 이 땅이라는 거는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쉽게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살 때 당장 내가 뭐 너처럼 디벨롭 할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봐야 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땅의 가치가 곧 건물의 가치가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봐야 된다. 예를 들면, 특히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남의 땅, 남의 건물 때문에 내가 장점인 거 있잖아. 대로변이 약간 주차장이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시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그거는 그 건물이 용적률이 남아서 수평 중축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앞 건물이 건폐율은 남아있는지, 노후된 건 아니지, 앞으로 뭐 신축될 건 아닌지, 그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 청담동에 보면 옛날에 맥도날드 있던 건물이 이제 철거됐단 말이야. 그 앞에 있는 건물이 팔렸는데 거기에 이제 전광판이 있어요. 그 전광판이 가시성이 좋잖아. 그 앞에 있는 건물이 나대지고 낮았으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팔 때 그 전광판만 빼고 팔았어. 왜? 전광판 수입이 짭짤하니까. 근데 그 앞에 나대지가 건물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업지 땅이어가지고 건물이 높게 올라가. 높게 올라가면 결국 그 전광판 가려지거든. 땅은 원래 있는 거고 그 땅에 건축물이 새로 생기니까 끝난 거잖아. 또 뭐가 있냐, 상업지나 준주거나 이런 데 보면 그 창문을 열었는데 앞 건물 뷰가 보여.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피스텔이나 호텔 분양할 때 그렇게 해. 특히 부산에 가보면 오피스텔을 지었어. 창문 쫙 열면 바다가 보여. 바다 뷰 해가지고 모델하우스랑 막 마케팅할 때 막 그런 걸 강점으로 해서 고분양으로 때려버린단 말이야. 내가 에어비앤비를 하든 거기 거주했을 때 뭐 바다 뷰가 보이니까 오피스텔 분양한다? 그래서 그거를 높은 가격에 주고 샀는데 몇 년 지나니까 그 앞에 호텔이 들어서는 거야. 그래서 그 바다뷰를 다 가리고 벽뷰가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은 분양대행사한테 막 소송을 했냐? 소송해봐야 안 돼. 왜? 그 당시에는 그 뷰가 맞았거든. 그리고 뭐 그걸 강점으로 내가 선택한 거고. 근데 걔는 뭘 못 본 거야? 땅을 못 본 거야. 그 앞에가 필지가 있었어. 낮은 건물이 있어서 식당이나. 근데 상업지였어. 결국엔 그게 개발이 되거든. 그런 식으로 내가 건물 살 때 일시적으로 그냥 가벼운 얘기죠. 가시성이 좋아요, 통창이에요, 통창 뭐 인테리어 하면 싹 가릴 수도 있는데, 뭐 그 다음에 뭐 코너 땅이에요. 물론 이제 그 코너라는 거는 땅의 속성이기 때문에 뭐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인데, 건물 투자를 뭐 주식 투자나 코인 하듯이 뭐 몇 개월 만에 팔고 이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중장기로 하는 거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하니, 트럼프가 그랬잖아. 결국 부동산의 본질은 뭐야? 로케이션. 근데 그 입지가 뭐야? 그 가시성이 입지 때문에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일시적인 그런 요소일 수도 있고, 법령이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런 거를 좀 본질적으로 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살 때 디벨롭 할 거 아니니까 뭐 네 채널을 안 봐, 이게 아니고, 결국에 건축물은 언젠가 디벨롭 하게 돼 있고 신축된 거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건물이 땅의 기반으로 세워진 건데 용적률 건폐율이나 법령에 따라 거기에 맞게 잘 한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공실 걱정을 하는데 임대를 놓을 거야. 뻔히 생각해봐. 결국에 임대를 놓는다는 건 임차인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고객이 누구야? 임차인이야. 성수동에는 뭐 카페나 아니면 식당이나 약간 힙한 거 들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뭐 구성을 해놓는다거나, 그 건축물 자체도 메인 타겟되는 손님들이 원하는 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공실도 어느 정도 이겨내는 거고, 거기에 맞게 시장이 원하는 임대 시세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힘들게 지었는데 그 건물 내가 볼 때 이쁜데 그거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그거는 뭐 X끼는 뭐 서울대 가고 뭐 카이스트 갈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면 아니잖아. 냉정하게 보고 임대 시세 적절하게 놓고 최대한 임차인이 우리 안에 손님이니까 그런 손님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는 구성, 평면, 상품, 입지, 그다음에 그 건물을 살 때는 오래 갈 거니까 본질적인 땅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건물을 좀 투자를 해라. 뭐 1억 들어가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중개사들이 다 만능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 할 수는 없어. 나도 다 몰라요. 대신에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 돼. 그러니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매월 2번째 목요일 날 라이브로 무료로 이런 사례 이런 거 알려드리니까 단톡방 고정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오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멤버십 하면은 또 회원 전용 영상에서 더 깊은 얘기 큰 돈 안 들이더라도 조금 관심 갖고 공부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